자, 이게 이제 그 엊그제 주말에 공지사항에서 나온 거 그 문서를 조금 더 보강을 한 겁니다. 아, 여기 뭐 이런 얘기는 좀 낯뜨거운 얘기, 좀 쑥스러운 얘기라 좀 하기는 뭐한데 하여튼 저도 많이 배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학생들이 제가 이제 좀 늑장을 부리느라고 시험 채점과 숙제 채점을 어제까지 다 했습니다. 어제까지 몰아서 했는데 좀 진작 채점을 해봤었으면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은 점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제가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따라와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떤 좀 감사? 나를 공부하게도 해줬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제.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제가 먼저 짜서 저도 이 프로그램 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고 해보라고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말 배울 때 아기 때 뭐 어른들 말을 자꾸 배우면 그 따라하면서 발음이 틀려가면서 하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별거 없어요. 그냥 남들이 갔다 온 거 막 드립다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시험 돌려보고 그 조금 알게 되면 고쳐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느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걸 넘어서야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코드를 짤 수 있고 이제 그런 실력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틀랩 관련 요 풀어놓은 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후라고 그랬네, 기호. 제가 심볼릭 매스를 소개를 하잖아요. 굉장히 재미있죠, 사실. 그 기계가 이렇게 변수를 가지고 푼다는 게 잠깐만요. 좀 이따가, 김혜진 학생 좀 이따 할게요. 뭘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그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게. 그거 다 풀린다는 건 보장도 없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숫자로 계산하는 거, 그 numerical computation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걸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 꼭 심볼릭 매스를 써야 될 때가 있죠. 그때만 쓰는 것이, 그리고 이제 수치적으로는 좀 풀기가 더 까다로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쓰는 것이지 그걸 주로 쓰는 거는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매틀랩을 다룰 때 심볼릭 매스를 먼저 꺼내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수치 계산 쪽으로 먼저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중간 시험 결과를 일단 제가 공개를 하고 몇 사람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 잘못된 건 고쳐졌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들의 공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숙제 다 채점을 했어요. 채점을 했는데 처음에는 앞에 거는 그냥 냈다 안 냈다만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다 채점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 채점표가 이것도 뭐 정식으로 공개를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목 1번부터 4번까지,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점수 요거는 제가 배점을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의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수록 좀 배점을 높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안 낸 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금요일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걸 열심히 해서 내세요. 내시면 그게 지금 몇 점인가 하면, 첫 번째 문제가 5개짜리라 25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4개로 7점짜리니까 다 합해보니까 53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내시면 여기 그동안 성적이 나빴던 학생들도 약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점을 다 더하면, 숙제만 더하면 160점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160점으로 좀 맞춰놨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숙제 채점표는 그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숙제,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이 숙제나 시험이나 채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문서들, 그 제출하는 자료는 뭐 마음대로 내세요 했는데, 사실상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서를 열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덜어는 또 이제 소스 파일 가지고 돌려봐야 되기도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면 하나의 PDF 문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숙제랍도. 자, 라이브 스크립트를 사용했는데, 그죠? 저도 처음 사용한 거예요, 올해. 근데 이거 목적은 당연히 보고서를 잘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법은 코멘트를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 퍼센트 이런 거 여기 보면 이렇게 퍼센트를 써서 이렇게 그 코멘트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라이브 스크립트는 좀 보기 좀 더 친화적인 사람들의 보기 편한 형태로 또 수식도 입력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보고서 툴입니다. 자, 그리고 기능을 보면 거기에 이미지 같은 거, 그러니까 JPEG이나 이런 이미지 파일들로 거기다 삽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손글씨를 쓴 거 결국은 사진 찍어서 보낼 텐데 그런 것도 그 라이브 스크립트 파일 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소수긴 한데 어떤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파일 하나로 딱 해서 낸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편했어요. 편하고 또 이걸 누구한테 보여줄 때에도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하는 게 좋지 여러 가지로 여러 개로 해서는 좀 주의가 집중이 안 되죠. 하여튼 뭐 자 그렇게 좀 가능하면 하나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에도 그렇고 여기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그렇고 또 제출할 때 이 코드를 실행을 다 해서 실행한 결과가 포함된 거를 PDF로 만들어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 중간중간 계산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세미콜론을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매틀렉에서 여기 이런 거 세미콜론을 하면 요 줄에서 계산된 결과가 보이지 않죠. 근데 세미콜론을 풀면 계산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전부 세미콜론을 그냥 막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계산 중간 단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소스 파일을 꺼내서 세미콜론을 없애버리고 다시 실행을 시키고 이런 게 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답안지로 낼 경우 같으면 세미콜론을 필요한 경우 많이 지워주고 그러니까 화면에 프린트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많이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실행한 결과를 PDF로 만들어서 보내달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더 일반적인 조언을 하나 드린다 하면 보고서, 답안지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건 메모지 그냥. 이 보고서 답안지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문서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잘 보여줘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그 깔끔하지 않게 정리한 거에 대해서 감점을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성을 할 때는 이거는 보여주는 문서라는 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요새 뭐 사진 찍어서 카메라 그 폰캠으로 사진 찍어서 이미지를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를 90도 돌아간 상태로 PDF를 만들어 놓으면 저는 그거를 고개를 돌려서 보긴 봤어요. 그런데 그 보는 사람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내용, 교과 내용을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알게 모르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도
이 강의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겉모양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작성해서 꼭 다 내시길 바랍니다. 제출 방법. 여기 또 썼네. 제가 두 번이나 썼네요. 가능한 한 파일 수를 줄여서 제출하세요. 하나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물론 다 종합한 거 PDF 하나랑 소스 파일은 꼭 같이 내세요. 그래야 혹시 빠뜨리고 한 거를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실행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2개 냈으면 좋겠어요. 다 정리한 PDF. 그 PDF는 매틀랩 코드 다 실행해서 나온 거에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이미지 다 포함하고 한 보고서 형태의 PDF 하나랑 또 하나는 그냥 소스 파일. 자, 이렇게 2개를 같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름 붙이는 거요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다 고쳤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청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합시다. 네 번째 숙제니까 HW4 언더스코어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학번 8자리. 그 다음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또 언더스코어 하고 그 다음에 문서 번호 자기가 본인이 낸 게 2개면 다시 1 언더스코어 1 언더스코어 2 이렇게 써야 되겠죠. 뭐 엑스텐션 확장자는 뭐 그 필요한 대로 PDF나 MLX나 뭐 이런 M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될 거고요. 자, 딱 이렇게 좀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름은 그렇게 더 다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자, 노션으로 작성해서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좋아요, 좋은데 이게 그 채점하는 정도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노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PDF로 바꿔서 냈으면 좋겠는 게 이게 받아서 노션을 제가 PDF로 변환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그 다음에 하여튼 요건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는 자, 시험 문제 풀듯이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숙제 전체 중에 53점을 배당했으니까 굉장히 큰 배점이에요. 숙제 하나에.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이제 그 성적은 어떻게 낼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학기 초부터 정해놨었어야 되긴 하지만 그게 조금씩 변할 수도 있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중간 시험이 200점 만점이었죠. 200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과제물을 그리고 160점으로 했고 조금 아까 배점 상태를 보여드렸죠. 160점. 자, 그러면 400점이 되려면 40점이 남잖아요. 그래서 출석을 30점. 왜 출석에 30점 가면 제가 강의를 오늘까지 30번 딱 했고 그냥 출석 1회당 1점 이렇게 합니다. 지각도 다 출석으로 칩니다. 자, 그래서 30점을 하면 그럼 10점이 나와요. 10점. 그죠? 400점 중에 10점이 남는데 자, 10점은 여러분들 한 학기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소감, 그 다음에 앞으로 제안. 그게 저는 내면 10점 하겠습니다. 내면 10점. 그 내용이 없이 내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그 뜻은 뭐냐면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점수를 줄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점을 거기 배당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메일로나 아니면 이 숙제 낼 때 같이 붙여서 내든가 해서 이 강의 후에 느낀 점, 강의를 들으면 느낀 점, 제안사항 이런 것들을 좀 길지 않게 적어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점이 400점이 될 거예요.